안녕하세요. 네, 우리안과TV 김종욱 간호사 오기녀입니다. 오늘은 유리체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유리체 절제술이 뭔가요? 네, 유리체 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리체를 절제하는 술기라는 뜻이죠. 유리체는 사람의 눈 속에 그 공간에 볼륨을 채우고 있는 그 젤을 제거하는 수술을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유리체를 절제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유리체 뒤쪽에 있는 망막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유리체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체를 절제한 다음 망막에 접근하기 위한 수술을 표준적인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이제 수술 중에 뭐가 자꾸 잘려나가고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네. 볼륨을 채워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생리식염수와 비슷한 액을 이 작은 캐뉼라를 통해서 눈 안에 주입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이게 포트고 첫 번째 구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 중에 눈 안에 이제 밝게 보여야지 수술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조명이에요. 조명을 주는 두 번째 이제 포트고요. 세 번째 포트는 이제 커터라든지 가위, 그다음에 겸자 이런 도구들을 눈 안에 넣는 이제 세 번째 포트가 되겠고요. 표준적인 유리체 절제술은 이 세 가지 포트를 사용하고 네. 눈의 수정체와 각막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이제 위에서 내려보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수술이고요. 이제 눈 안에 전체 볼륨을 차지하는 유리체를 제거한 다음에 망막에 접근해서 망막에 어떤 필요한 술식을 하는 수술을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건가요?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유리체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망막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수정체에 어떤 주요한 부작용이라든지 손상 또는 외과적인 합병증이 생겼을 때, 또는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든지 아니면 이탈됐다든지 또는 뭔가 손상이 있다든지 할 때도 역시 유리체로 접근해서 이제 수정체 합병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유리체 절제술은 유리체뿐만 아니고 유리체 뒤에 있는 망막, 그다음 유리체 앞에 있는 수정체와 관련된 이상을 치료하는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수술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네. 이제 외래에서 이제 수술 결정이 내려지고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의 실제적인 수술과 관련된 일상생활 등등을 카운셀링 하잖아요.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 수술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주로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원하실 때 이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화장을 절대 하고 오시면 안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틀 전부터 항생제 안약을 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약은 평소랑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혈압약 같은 거, 네. 당뇨약 같은 거, 아니면 뭐 심장에 관계된 약이라든지 평상시랑 정확하게 똑같이 복용하는 걸 저는 선호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중에 아스피린 같은 약도 그대로 복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혈전 용해제,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과 수술 말고 뭐 복부 수술을 한다든가 뭐 팔다리 수술을 한다든가 할 때는 지혈 문제 때문에 그런 약들을 중단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잖아요. 네. 주치의들이. 안과 선생님들도 그런 약들을 중단하는 걸 원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제 어떤 개인의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약들을 평상시랑 똑같이 드시고 오시라고 해요. 근데 유리체 절제술은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또 달라서 이제 수술 중에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출혈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몇 cc 되는 건데 출혈 자체의 양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약을 끊어서 생기는 그런 위험함이 더 크다고 생각돼서 약을 안 끊고 그냥 술식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가약은 모두 다 복용하는 걸로. 특별하게 중단 지시를 받지 않은 자가약은 무조건 평상시랑 똑같이 네. 드시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럼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여기 앞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안구 모형이 있는데요. 네. 이 모형의 상태는 유리체 절제술을 한참 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네. 수술 진행 순서를 알려드려 볼게요.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 침대에 이제 누워 있겠죠. 누우면 눈은 천장을 보게 돼요. 네. 지금은 이제 트로카라고 눈 안에 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그 기구를 3개를 넣어놨어요. 트로카를 차례대로 박습니다. 첫 번째 트로카는 눈 안의 관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류 상태라고 하는 거는
눈 안에서 유리체가 절제돼 나가는 만큼 생리식염수와 비슷한 액체가 눈 안으로 계속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생리식염수가 눈 안에 들어가도록 일정 상태의 압력을 눈 안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연결을 하고요. 네. 관리액은 수술 중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관리액이 켜져 있어야지 눈이 볼륨이 유지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로카를 주로 왼쪽에 먼저 삽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명을 담당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불이 안 켜져 있지만 바늘보다 더 간단하거든요. 여기 끝에 조명이 달려 있어요. 이 조명이 이제 눈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위에서 봤을 때 어항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환하게 보이거든요. 네. 자세히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커터인데 유리체 절제도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얘도 역시 세 번째 트로카를 통해서 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유리체 절제를 시작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위라든지 겸자라든지 아니면 전기 소작기 같은 것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게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눈 안에 들어가서 시술을 하고, 모든 술식이 다 끝나고 망막에 대한 처치, 수정체에 대한 처치가 다 끝나면 차례대로 역순으로 이 트로카 3개를 차례대로 제거하고 상처를 처치하고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수술하고 나면 눈이 바로 잘 보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수술 후의 경과가 네.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 몸을 치료할 때 모든 수술의 경과는 그러니까 원인 질환이 제일 중요하죠. 망막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변성이 심하다든지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 자체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시력 회복은 굉장히 적거나 또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하겠죠. 특별한 상황 때문에 눈이 굉장히 많이 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부기가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하면 유리체도 빨리 맑아질 거고 망막도 빨리 안정될 거기 때문에 뭐 눈이 꺼끌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은 있으실 수 있더라도 시력 회복은 의외로 굉장히 또 빠른 분들도 있죠. 눈의 상태하고 어떤 원인 질환이냐에 따라서 시력 회복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현대 유리체 물질들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예전처럼 이제 눈에 어떤 손상을 많이 주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환자가 힘들지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자체는 굉장히 깔끔한 수술이 됐어요. 망막 자체가 이제 신경 조직이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경 조직을 재생시킬 수 없거든요. 망막 상태에 따라서 시력의 회복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다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에 신경 쓰고 네. 약을 잘 사용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유리체 절제술은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후에 엎드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머리를 바닥을 향해서 이제 엎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특수 의학용 기름이라든지 또는 특수 가스 같은 거를 눈 안에 춘천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대 망막 박리라든지 망막 열공이 있다든지 해서 이제 망막을 강한 힘으로 유착시켜줘야 될 때는 이제 망막에 가하는 힘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부력을 작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관리액 대신에 여기다가 기름이라든지 특수 가스를 눈 안에 주입을 해요. 이제 수술 끝나고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냐면 이런 자세로 있어야 돼요. 굉장히 눈이 이렇게 힘들고.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한두 시간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 동안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요.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는 환자분들은 이 자세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또 자세 유지가 돼야지 회복이 됩니다. 저도 참 말할 때마다 죄송스럽긴 한데 유리체 절제술이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어쨌든 엎드려서 생기는 문제 자체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럼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눈곱이나 충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정도의 충혈, 또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눈곱 같은 게 반드시 생기죠. 네. 그러니까 충혈도 당연하고 약간의 출혈도 당연하고 눈곱도 당연해요. 어제는 뭐 이만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만큼으로 늘어났다든지 어제는 그냥 좀 까끌거리는 정도였는데 오늘 너무나 갑자기 극심한 고통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작스러운 어떤 충혈, 출혈, 통증,
눈곱 이런 것들이 양의 변화가 있을 때는 병원에 얼른 방문하는 게 좋겠죠. 그럼 가끔 수술하고 나서 눈이 너무 부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 보이는 게 물론 당연히 좋은 건데 보여야지 이제 부시거든요. 근데 이제 눈 부심은 우리가 시력의 질하고 관련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술을 했을 때 눈 안에 매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수정체 또는 유리체, 망막도 다 매질이에요. 이 매질이 아주 균일하면 눈부심도 없고 깨끗하게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인 매질이 불균일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빛이 반사할 때가 많거든요. 또 많은 경우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요. 또 인공수정체에서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경우는 일단 침침하다가 밝아지니까 눈 부시다고 느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일단 잘 보여서 그렇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이 의학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주로 인체장기 행해지는 수술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시술이에요. 짧게는 40년, 길게는 50년 동안 정말 눈부시게 발달했거든요. 복강경도 유리체 절제술하고 비슷한 원리의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특정 부위의 그러니까 볼륨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술을 마치는 거죠. 관절경이든 복강경이든 어떤 경자가 붙은 수술들은 대부분 유리체 절제술과 같은 수술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유리체 절제술 할 때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해서 수술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환자들이 회복하는데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 회복도 빨라지고 물론 아픈 것도 굉장히 덜해지고요. 그만큼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 의학사에서도 안과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과 수술 그러면 시력교정술, 백내장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도 않고 이제 의사가 많지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안과 수술인 건 분명하고요. 더 많은 환자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발전을 가져올 걸로 기대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인사하고 끝내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